여러분 안녕하세요. 돈을 부르는 TV의 차길재입니다. 정말 세월 한 번 빠릅니다. 엊그제같이 연말이고 정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니만 벌써 2월에 설이 내일 모레 아닙니까? 가는 세월이 참 너무 좀 아쉽고, 또 요즘 코로나 시대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더 재미가 좀 상당히 없습니다. 사는 게 무슨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재미가 별로 없네요. 솔직히 저는 이렇게 남들이 보면 저를 참 재미있고 부럽게 산다 이렇게 하려는지 모르지만, 저 나름대로 또 이렇게 열심히 활력 있게 좀 이렇게 살려고 하는데도 재미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뭐 또 한편으로 이렇게 돌아보면, 내 자신을 돌아보면은 그렇게 비관할 거는 없는데, 남들처럼 뭐 부동산이 없는 것도 아니고 주식을 또 저렇게 많이 하고 있지만은 또 주식이 요즘 지루한 장세입니다. 그러나 저는 지루하면 할수록 기회는 더 있다, 먹을 것이 더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모르긴 해도 조만간 설시고 나면 폭등장이 한번 일어날 수 있겠구나. 그 중심에는 2차 전지가 있다. 2차 전지 중에서는 LG화학이라든지 SDI라든지 SK이노베이션이라든지 그것이 아니고 그 하단에 있는 재료를 대는 그런 애들이 상당히 유망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이즈가 좀 적고 우리 개인들이 하기에는 좀 낫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에 화력을 그쪽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 지금 계속 올라가면 두들고 누르고 하는데, 자, 그건 그 정도 하고요. 어쨌든 뭐 열심히 살아야 되겠죠. 저는 오늘 아침에 아침마다 헬스를 가는데 6시 가는데 청소를 하는 아주머니를 보고, 또 아파트 청소하시는 분하고 경비 아저씨가 끔끔한데 후레쉬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면서, 이 오늘 아침 신문을 보면서 세수하면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헛웃음. 이러면 개 같은 일이, 어떤 놈은 잘 만든 플랫폼 하나 가지고 천문학적 돈을 만들어내고, 그냥 그야말로 머리 아닌 대가를 가지고, 어떤 누구는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청소하느라고 그렇게 고생하고 밤을 못 자고 그 경비 쓰느라고 그렇게 하고는 월급 쥐꼬리 맞지. 요즘 월급 200~300만 원이 돈입니까? 돈 값어치가 이놈들이 지금 현 정부 애들이 돈을 밤새도록 찍어내고 자빠졌는데 무슨 돈입니까? 돈이 그건 휴지죠. 베네수엘라 보셨죠? 빵 한 2개 사 먹으려고 하면은 돈 셀 수도 없이 무게로 달아가지고 빵하고 바꿔 먹어야 될 그런 입장인데, 우리도 그래 안 된다고 보장이 있겠습니까? 자, 테슬라의 머스크라 그런 이놈이 도른벨입니다. 비트코인에다가 1조 5천억을 몰빵해버려가지고, 비트코인이 엊그제 한 달 전에 전국에 중앙총재 그분이 딱 4,800만 원 정도 가니까, 그분이 한 말이 비트코인이 어장날 수가 있다. 그야말로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도 있다, 이렇게 하고, 중국에서 또 어떤 분이 한 방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4,800몇십만 원 하던 게 3,300만 원으로 하루 밤 사이에 떨어졌습니다. 이드름도 보니까 한 160만 원 가던 게 120만 원, 130만 원 안쪽으로 떨어졌었고요. 그랬던 것이, 이 머스크라크는 이 친구가 올라오는데 1조 5천원을 여기다가 투자해버렸다 하니까, 각종 매스컴에서 비트코인이 머지않아서 한 개에 1억 5천만 원에서 3억까지도 갈 수 있다. 1억 5천만 원 간다 하는 거는 저는 몇 개월 전에 벌써 들어왔기 때문에, 누누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게 상당히 미친 소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솔직히 써볼 데도 없는 이런 코인을 가지고 이렇게 장난을 치나, 돈 값어치가 이렇게 없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현실이 되어갑니다. 밤사이에 5천만 원 훨씬 넘어가 버렸습니다. 이게 이드름이 건 200만 원 가버리고, 지금 이게 이제 이렇게 달려간다 하면은
오래지 않아 1억 갑니다. 한 개당. 이런 개 같은 일이. 그걸 어디 써먹겠다고. 그러니까 이놈이 하나도 써먹지도 못하는데, 아니, 국내에 비트코인을 갖다가 뭐 한 30군데에서 받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작년에 한 해 동안 비트코인 받은 데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빵이더라고요. 써볼 데가 없습니다. 커피도 뭐 사물 수 있고 뭐 그렇게 얘기는 했었는데 코인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유통은 안 됐더란 얘기입니다. 근데 이놈이 머스크 이놈이 하는 소리가 앞으로 전기차 테슬라에서 나오는 전기차도 비트코인도 받겠다 이러니까 이게 막 폭등을 하는 거죠. 참 난해한 세상이죠. 그러니까 플랫폼 하나 만들어가지고 아이디어, 그러니까 머리에 들은 아이디어, 세상에 없는 아이디어를 창출해가지고, 그러니까 자, 이 지금 손정희, 소프트뱅크의 일본의 손정희 우리 교파입니까? 이분이 이제입니까? 이분이 금년 초에 뭐라 했습니까? 약 88조 현금을 확보해가지고 3개월 내에 재앙 온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그야말로 막 현금을 창출시키고,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약 한 그 뭐 엄청난 금액을 손실을 봤었습니다. 그때 이놈이 또 딴 데다가 그야말로 플랫폼 잘 만드는 플랫폼에다가 여기 투자하고 저기 투자해놨고 내나 중국의 알리바바에 투자해가지고 단돈 2천억 투자해가지고 수십조를 빼내, 44조인가 빼냈지 않습니까? 수익 냈죠. 그런 성장하면서 그런 식으로 풀어난 게 전 세계 델성식품 그 떡잎에다가 투자해놓은 게 이제 수익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벌써 눈 깜빡할 사이 32조를 작년에 먹었다. 근데 지금부터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32조. 그러니까 제가 헛웃음이 안 나올 수 있겠습니까? 어저께 공을 치면서 우리 아시는 분 한 분이 누가 건물이 몇 개나 되다 보니까 뭐 시내 밴드리에다가 뭐 헌주택 한 채, 두 채 이렇게 사가지고 거기다 흘러내고 다가구주택을 갖다 7층, 8층을 올리는 게 그게 한 100개 되다 보니까 수익이 월세가 1억 몇천만 원씩 나와. 감당이 안 돼가지고 아들, 딸한테 건물 하나씩 정리를 갖다가 한 20억짜리가 했다고 합니다. 자, 누구는 사회 초년생 시작자마자 건물 한 채 있고, 누구는 빚내가지고 월세 얻어가지고 그야말로 아파트 올라가는 거 보면서 촛불이 나기도 하고, 너무 차이 나도 너무 차이 나. 이 시대는 정말 혼돈의 시대, 혼돈이 가득한 시대다. 그렇게 처지는 사람은 무한대로 처지고, 아버지 엄마 잘못 둔 사람들은 아무 죄도 없는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그야말로 밑바닥부터 시작해가지고 그야말로 조금 기어 올라가면은 주택이나 땅값은 저 꼭대기에 올라가 있고, 그리고 아버지 잘 만난 사람들은 그야말로 건물 하나 받고 다가구 주택 뭐 큰 거 아파트, 강남에 아파트 하나씩 받으니까 그야말로 처음부터 공이나 치러 다니고 눌룰랄라 하고, 요놈의 세상 참 문재인 정권 들어가지고 어쩜 이렇게 사람을 참 그야말로 어떤 놈은 그냥 세수하면서 화장실에 가서도 웃게 만들고 어떤 놈은 피눈물 나게 만드는 건지, 이게 공평하고 정의롭고 기회가 많은 나라일까요? 제가 평생을 이렇게 살면서 이렇게 대한민국에 혼돈스럽고 기회 없는 나라는 처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 하지만 진짜 그거는 약속을 지킨 듯 합니다. 그래서 이 테슬라의 머스크라는 이 자신감을 제가 저 벽에도 붙여놨고 이럽니다. 자, 저런 자신감을 한번 가져보자. 한번 웃는 모습을 한번 봐보세요. 이 자신감. 우리 아들내미한테도 보여줍니다. 이 자신감. 한 번 있는 인생 날마다 이렇게 활력 넘치고 자신감 넘치는 이런 얼굴 표정을 가지지 않냐. 얼마나 자고 나면 돈이 천문억째 생기니까. 자, 요거 뭐 배합하는 걸 막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자, 여기도 이런 게 있습니다. 둔촌 아파트, 서울에 둔촌 아파트, 거기가 옛날에 제가 노가다 할 때 그거 뭐 아파트
도배공사, 내장공사 막 이렇게 했었는데 그게 다 걷어내고 지금 아파트를 지으려고 지금 준비 대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 돈이 이제 일단 돈이 쓰레기니까 낼 수 있으면 내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런데 관심이 돼요. 자, 이런 거 한번 눈여겨봐야 됩니다. 이게 인천에 어떤 OCI라고 아마 기업 아십니다. 도심에 있는 기업체, 공장이 큰 거 있던 걸 싹 걷어내고 그 부지에 아파트가 대량으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아마 서울은 잘 없고 경기도, 인천이라든지 뭐 경기도 이런 데는 상당히 많습니다. 눈여겨봐야 할 게, 이제 우리가 생활 속에서 뭐 좋은 이렇게 플랫폼 이런 걸 창을 못 떠올린다면은 우리 눈으로 보이는 걸 갖다가 아이디어를 찾아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천의 OCI 공장이 엄청나게 몇만 평짜리인데 그걸 싹 걷어내고 거기다가 뭐 조그마한 미니 신도시급을 이렇게 아파트를 갖다가 엄청난 세대를 진다 이러는데, 그런 유사한 공장이 있다든지 그런 유사한 게 뭐 뜯어내고 있다든지 그러면 그 인근에 1층짜리 내지 2층짜리 주택, 상가주택이든 다가구주택이든지 이런 것도 눈여겨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제 건폐율이야 뭐 땅 한 50평 되면은 1, 2층으로 이렇게 올라가 있지만 용적률이 점점 먼저 커져가지고 50평짜리 땅에도 실질적으로 한 5층짜리 이렇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용적률 700%, 800% 올라가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2층짜리 땅을 산다면은 50평짜리 5층마 집에는 땅값은 그냥 뽑기, 건물값이나 땅값은 공짜로 생길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심에 허잡하고 공장이라든지 빌라 이런 걸 지어가지고 1층, 2층짜리 막 4층, 5층 올라간 거는 사실 그게 무슨 이렇게 수익을 만들어내기가, 창출하기가 좀 힘드는데 1층, 2층으로 돼가 있는 거는 가능하면은 그런 걸 잘 잡으면은 입지가 괜찮다. 그 가격이 아주 노화된 거 이런 거요. 그러니까 건물값 없는 거, 땅값만 치는 거 이런 거. 이런 걸 잘 보면은 결과적으로 2층짜리 허잡하게 이렇게 돼가 있고 용적률이 지금 현재 뭐 택없이 채워지지 않는 그런 거를 사게 되면은 그걸 딱 끌어내면은 건물은 5층짜리 건물은 그냥 자동적으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건 또 융자 받기가 또 좋습니다. 땅 융자는 약 한 70% 이제 80% 정도 농어니까요. 요런데 아마 여러분들도 재테크 쪽으로 관심을 좀 갖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일만 해가지고는 도저히 안 된다. 이제는 돈값을 너무 떨어뜨리니까 이런 걸 좀 생각하시면서 사시면 아마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